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원장님을 모시고 항노화 피부 관리에 대한 방법을 좀 강의를 들어보려고 오늘 계획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때 시청자분들 저기 또 많이 인기 많으시잖아요. 요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네. 요즘에 감기 걸릴까봐 열심히 비타민도 챙겨 먹고 하고 있는데요. 뭐 원장님은 어떠세요? 요즘에 감기 독감이 환자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날씨가 계속 따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보통은 10월, 11월에 이렇게 독감 주사를 맞고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겨울이 찾아오면서 12월에 이렇게 한 번 독감이 확 크리스마스 때 오고 이렇게 좀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예상을 뒤엎고 독감 예방접종 맞는 시즌에 중간에 독감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에 한 반마다 뭐 10명씩 독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올해 독감이 되게 세요. 열이 진짜 많이 나고 또 염증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CRP 물질이 진짜 막 300, 400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이거 외래에서 별로 없는데 정말 많이 그거 경험해요. 혈액 검사하면 너무 놀래요. 특히나 저희는 뭐 아프면은 마음 네. 놓고 쉬지도 잘 못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더욱 약간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독감 예방접종 맞으셨나요? 그럼요, 맞았죠. 잘하셨네요. 네. 독감 예방접종이 올해는 필수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는 항상 비타민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라고 강조드리거든요. 네. 저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요. 네. 저번에 원장님께 주셨던 코큐텐도 코큐텐 잘 챙겨 피로 먹고 회복하는데 도움되는 거.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피로가 싹 회복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항산화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피부 관리도 하고 항노화 관리도 하자. 그래서 이제 내과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약인데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면서 저도 되게 도움이 된 게 우리가 흔하게 매일매일 제가 쓰는 약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가 또 있었구나.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항산화. 자, 네. 오늘 항산화 주사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는 물질입니다. 이제 환자분들 배곡 주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또 신데렐라, 또 뭐 비타민 C, 뭐 와인 주사 또는 뭐 마이어스 칵테일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주사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 각각의 약간 키 작용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키워드 이름이고, 각각의 이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성분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려면 활성산소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활성산소는, 나쁜 산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원자는 안정된 원자다. 뭐든지 좌우 균형이 맞고 짝을 이루는 원자는 안정된 원자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원소의 바깥을 돌고 있는 게 전자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돌고 있으면 이온화를 띠지 않고 안정된 상태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또는 이런 독성 물질이나 어떤 과로한 대사의 결과물로 이게 산화가 돼버리면 저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불안정한 구조를 갖게 돼요. 근데 이런 불안정한 구조는 이런 세포막이나 콜라겐 같은 거를 쉽게 손상을 할 수 있다. 얘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세포를 망가뜨리고 다른 세포의 전자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파괴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쉽게 대사 질환이라고 크게 불리는 3대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당뇨는 이런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에서 환자분들이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암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백그라운드는 아마도 이런 활성산소 시스템이 대사의 물질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이런 세포막의 손상이나 혈관 손상 같은 것들이 가속화되는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목표다. 이제 결론적으로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다. 그럼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항산화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산화된 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로 주사제로 많이 쓰고 먹는 거 바르는 걸로 사용하는 항산화제라는 거고 이 항산화제에 우리가 흔하게 우리 많이 쓰는 거 비타민 C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뭐 배곡주사,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뭐 신데렐라 주사, 치옥트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해서 파괴하기 전에 활성화 항산화 물질이 먼저 가서 대신 반응을 해주고 세포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원래 그 활성산소가 전자가 하나 없는 좀 부족한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녹슨 애들, 망가진 애들이 이 세포를 망가뜨리기 전에 항산화 물질이 가서 전자를 먼저 줘버린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산화된 것들을 안정화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원래도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던 물질들인가요? 그렇죠. 우리 몸의 대사에서 매일 나오는 물질이고 우리 몸에서 일정화되게 그런 활성화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간의 해독작용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은 다 있는데 그 중간에 대사 물질 그 재료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너무 과로하고 잘 못 먹고 영양이 안 좋으면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기본적인 그 시스템의 가장 키 원소인 그 핵심 물질이 글루타치온이거든요. 이건 내 몸에서 원래 만들어서 갖고 있고 그 만들어진 글루타치온이 그 시스템에 작용해서 항산화를 하는 공장 같은 간의 해독 작용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몸이 매일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글루타치온을 넣어주던가 못 만들면 또는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을 넣어주던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컨디션 어디냐? 오염물질을 먹었을 때, 뭐 독성 물질 먹었을 때, 어떤 중금속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됐을 때, 또는 담배 많이 피시면 활성산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진다. 또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으면 당연히 아까 우리 이 대사에서 활성산소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 예. 여기에 저도 한 가지 추가를 드리면은 네. 자외선도 발생을 시킬 수가 그렇죠. 있죠. 네. 굉장히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고. 그렇죠. 피부 노화의 주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DNA를 손상시키는 거죠. 자외선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이제 피부 노화와 항산화의 중요성을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는데 자외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있으면 우리 몸에 그런 내추럴한 그 해독 시스템이 작용을 못한다. 그리고 환경 오염으로 오염된 물질이나 중금속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해독 시스템이 망가진다. 활성산소가 증가되는 거. 활성산소는 콜라겐 파괴시키죠. 그리고 색소 증가되죠. 이런 피부 노화되는 거죠, 원장님.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탄력이 감소된다. 이 탄력 감소되고 요게 바로 노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대에도 조금 더 늙어 보이신 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왜? 그건 바로 그분들이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네. 되게 평소 생활 습관도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콜라겐의 합성에 주로 관련되는 게 바로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의 조효소이기 때문에 평소 야채나 뭐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같은 걸 잘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콜라겐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잘 먹는 분들은 당연히 좀 이렇게 좋겠죠. 네. 젊어지는 비결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항산화 치료로 세포 손상을 줄이면 피부 속 나이, 전 내과니까 내과적으로 내인성으로 안에를 고칠 수 있다. 이제 겉에를 고치시는 건 원장님께서 전문이시고요. 네. 자, 항산화 물질은 그래서 활성산소와의 싸움이다. 활성산소는 계속 생기니까 항산화를 잘 해주면 우리 몸에 그걸 제거하는 개념이라서 사실 이게 속도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파괴하기 전에 빨리 수비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정맥 주사를 왜 우리가 좋아하냐? 내과 의사들은 무조건 정맥 주사 좋아하거든요. 약으로 주거나 정맥 주사 줘요. 왜? 빠르니까. 그리고 장점은 얘가 흡수돼서 먹어서 흡수되고 이런 타이밍이 필요 없어요. 정맥으로 넣게 되면 그냥 빨리 20초에서 1분 내에 혈액 시스템을 통해서 말초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약물의 전달이 굉장히 빠르고 약물이 대사되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농도가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요즘 비타민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 혹시 몇 미리 정도 드세요? 그래서 미리수는 저는 측정은 안 아, 해봤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게 고함량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인데 위가 많이 얼어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빈속에 먹거나 이러면 정말 아주 직방이세요. 아, 빈속에 뭐 한 1000ml짜리 비타민C 먹고 뭐 구토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위가 많이 헐거나 이렇게 위산을 막 자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구로는 흡수가 그렇게 고농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건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구로 꾸준히 비타민C를 먹는 건 중요하지만 어차피 비타민C가 경구로 고함량 먹는다고 그게 혈중 농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글루타치온도 그렇잖아요. 네. 이게 약간 먹는 제품으로 나온 글루타치온이 네. 흡수가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또 알려져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맥 주사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은 수액이라고 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액으로 직접 넣어주는 게 더 네. 의미가 있고 더 혈중 빠르다. 농도를 올릴 네. 수 있다라고 네네네. 정리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특히나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이제 이게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효과가 빨리 내려면 글루타치온은 특징이 정백으로 바로 넣으라고 돼 있어요. 믹스해서 놓으면 그것도 또 이미 산화가 된다 해서 그냥 빠르게 다른 주사 라인을 잡아놓고 그걸 놓으면서 사이드로 바로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약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즉각적인 항산화 반응과 피로 회복,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아픈 분들, 탈진돼서 오신 분들 얼굴이 까맣죠. 맞아요. 원장님 이거 많이 경험하시죠? 특히나 되게 네.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정말 낯빛이 흑빛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피부가 네.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좀 거칠거칠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말라 보이는 네. 또 그런 피부가 되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수분량이랑 이 피부의 톤이랑 이 우리가 컨투어라고 그러죠. 만졌을 때 스킨 타고가 이렇게 착 처지고 스킨이 탱탱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우리는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에 수분이 충전돼 있으면 탱탱하고 탄력이 있고 이게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작아진다. 그래서 화초가 시들듯이 화초도 세포잖아요.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인데 반대로 우리가 그걸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빠르게 돌릴 수 있다. 볼륨을 통해서. 그래서 정맥 주사로 들어간 볼륨은 뭐 일부는 다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이 다시 세포 사이로 세포 관절 사이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수분을 충전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키 원소인 뭐 비타민이나 뭐 어떤 우리가 핵심 타겟 물질도 있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베이스가 바로 수분인데 수분도 되게 역할이 있다. 그래서 수분만 채워도 수분이 부족하면 잔주름도 증가되고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 그다음에 진피층에 수분이 저하되면 피부톤이 칙칙해진다. 이거 피부과 원장님 더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평소에 그러면은 네. 수분 보충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되게 건강 습관에 도움이 되겠네요. 아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먹어라. 저는 뭐 수분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몸에 막 붓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프리워터라고 하거든요. 생수처럼 아무것도 이게 섞여져 있지 않는 이런 순수한 물을 우리가 프리워터라고 해서 이건 먹으면 사실은 흡수되고 일부는 바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전해질이 들은 거는 흡수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수된 환자분들은 열나거나 탈수 있을 때는 꼭 뭐 설사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전해질을 섞어서 먹어라. 뭐 포 땡땡 스웨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먹거나 또는 게땡 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면 돼요. 이온 음료를 먹어주면 되겠네요. 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하면 탈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탈수 있어서 알려드려요. 그럼 다음에 수분을 많이 먹어도 이런 그 신장이 탈수되는 현상은 막을 수 있다. 근데 많이 먹었대는데 개선이 안 되신 거 다음 혈액 검사에서 왜 그러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먹은 만큼 더 빠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컵 먹었는데 거기 이뇨제 들어있죠. 커피가 이뇨제잖아요. 그럼 2컵 빠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분 보충이 필요한 분들은 그러니까 뭐 녹차나 아니면 그러니까 커피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건 좀 피해줘야겠네요. 피해줘.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순수한 물이라도 먹지만 여기서 더 효과가 나려면 전해질이 꼭 들어 있어야 된다. 그럼 뭐 소금 예를 들면 전해질 워터 만들려면 저희가 여기다 소금 반 티스푼 넣거나 또는 오렌지 주스를 약간 섞어도 돼요.
그럼 포타슘도 섞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전해질 음료 사 드시면 됩니다. 네. 이제 수분 하여튼 중요하고 수분을 공급하면 세포가 팽창되고 혈류가 개선되고 안색이 밝아진다. 좋아진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항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거 비타민 C죠. 대표적인 물질이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피부에도 사용하고, 그렇죠? 맞아요.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주사로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작용이 있는 걸까? 이게 이제 우리 비타민 C의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작용을 갖는 주 기전은 요런 OH기 이렇게 내가 쉽게 전자를 주고 남을 주고 내가 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한테 이런 것들을 전자를 빨리 주고 내가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얘는 수용성이라서 이런 혈액 내에 굉장히 잘 녹아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고 나면 배출이 된다. 그래서 또 뭐 몸에 너무 오래 남아서 뭐 독성을 갖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어도 고함량을 주사로 맞아도 해롭지 않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멜라닌 세포를 억제해서 색소를 개선한다. 이거는 뭐 원장님 너무 잘 하시는 기전이죠. 그렇죠. 한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나 이제 즉각적인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네. 멜라닌이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까매지는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그 과정을 리버스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다른 제품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멜라닌 생산되는 그 과정을 차단하거나 네. 아니면은 사후에 이제 그거를 배출하는 걸 돕는 역할인데 네.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과정을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또 비타민 또 저도 미용에 관심 있는 1인으로서 바르는 비타민 이런 거 잠깐 질문 드릴게요. 예. 근데 그게 한간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이런 얘기도 있다. 금방 산화된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 드릴 강의에서 그건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이온토 관리라고 해서 이제 그 비타민이 전하를 띠고 있어서 그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밀어 넣어주는 관리를 많이 네. 합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빨리 효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잘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게 빨리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강의에서 보면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기 때문에 금방 산화가 되거든요. 남한테 전자를 빨리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쉽게 말하면 산화가 잘 되고 남을 도와주지만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하게 저희가 그래서 비타민 C는 보통 주사 제품도 냉장 보관을 하고 밀폐돼서 보관을 했다가 바로 한 번 쓰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비타민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얘가 콜라겐 합성의 조효소다. 그래서 콜라겐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합성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내가 풍부하게 하고 싶으면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고 멜라닌 세포를 억제하고 면역을 올리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비타민 C 여러 가지로 많이 써요. 뭐 예를 들면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죠? 선원들이 맞아요. 많이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원장님. 뭐 저도 그러니까 내과 의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그 선원들은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쵸. 비타민이 부족해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에 걸렸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시고요. 근데 요즘엔 다행히 비타민 C가 많은 시대잖아요. 귤도 많고 과일도 많고 우리가 야채도 많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정말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비타민 B군 막 이렇게 껍질을 다 까먹기 때문에 옛날엔 감자도 껍질째 먹었죠. 고구마도 그렇죠. 잡곡도 껍질이죠. 여기에 다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B군이. 오히려 비타민 B군 부족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 피로한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쓸 때 이거 크게 잘 안 보이는데 이 비타민 C의 적응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괴혈병이나 이런 이제 피부 관련된 병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간의 피로 감기 바이러스에도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관절염, 피부 재생, 콜라겐 관련된 거에도 적응증 가지고 있고, 동맥 경화에도 적응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기본 구조는 하여튼 아까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OH기가 빨리 산화돼서 다른 것들을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우리가
오늘의 글루타치온이 제일 중요한 핵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배곡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원장님? 맞아요. 저도 사실 오늘 맞고 왔습니다. 오늘 맞고 오셨어요? 네. 왜 맞으셨을까요? 어제 이제 또 동창회가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음 조금 하셨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글루타치온 수액을 통해서 네. 조금 이제 간 해독도 하고 네. 겸사겸사 미백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네. 저도 이제 보통 외래에 해독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선생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글루타치온이 간의 해독의 키 원소예요. 키 핵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해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활성산소도 자연적으로 생기고 내 몸의 대사에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은 이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장이 아무리 탄탄하게 있어도 재료가 없거나 일꾼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글루타치온이다. 글루타치온은 몸에서 자연으로 합성되는 물질인데 재료가 필요해요. 시스테인, 글루탐산, 글라이신이라는 이 재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이런 작용 못하니까 얼굴이 되게 까매지고 매일 피곤해지고 간에 독성 물질이 쌓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고 또 해독 작용 때문에 간에는 해독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의 해독 시스템을 돌리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면역 작용, 그다음에 간의 기능을 돕고 미백 작용, 노화 방지 등 다양한 생리 작용이 있다. 자, 가장 강력한 내인성 항산화제고 직접 제거한다. 활성산소를. 그다음에 멜라닌을 밝은 프로멜라닌으로 전환해서 이게 이제 얼굴이 밝아지는 원리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 유멜라닌이랑 페오멜라닌이라고 멜라닌 두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까만 거는 보통 유멜라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또 이제 독특한 점은 그거를 페오멜라닌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그 색소들이 까맣지 않은 좀 누리끼리한 그런 색소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네네. 역할이 있어요. 역시 이 내과 의사 컨비네이션이 너무 좋네요. 안과 밖이 같이 만나서 원리를 좀 우리 원장님은 이제 바깥쪽에서 치료하는 걸 더 핵심적으로 공부하시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론이랑 또 실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도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루타치온도 이제 우리가 먹어도 좋고 IV로 넣어도 너무 좋지만 피부로도 많이 적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만 네. 근데 글루타치온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흡수가 잘 되냐는 또 다른 문제기도 다른 문제예요. 해서요. 그래서 흡수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그림이 너무 잘 안 보이는데요. 요거 이제 어쨌든 그 간의 해독 시스템이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 잘 안 보시는데 여기 바로 셀레늄이거든요. 이 해독 시스템에 여기에 이제 이 물질이 바로 글루타치온이고 글루타치온이 대사가 되면서 요렇게 산화된 것들을 환원시켜주고 다시 요 폼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해독을 하고 또 제자리로 오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중요한 키 원소 중에 하나가 셀레늄. 셀레늄 우리 들어보셨죠? 셀레늄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나와 많이 있지 먹죠. 않을까요? 예, 면역에 관련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이 갑상선 같은 거 안 좋으신 분들도 셀레늄의 농도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을 필요는 없지만 부족했을 때 병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미량 원소 중에 셀레늄이 있어서 면역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작용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항산화 물질끼리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하나를 도와주고 또 하나가 많으면 다른 게 활성화되고 재활성화되고 이제 산화됐다가도 다시 재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간에서 글루타치온이 하는 역할인데요.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C를 환원시켜준다. 아까 얘가 산화된다고 했잖아요. 산화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거를 도와주는데 그때 비타민 C가 다시 작용할 수 있게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글루타치온이 한다. 약간 재활용을 그쵸? 시켜준다는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복용하거나 같이 몸에 많으면 너무 좋다. 비타민 E에 대해서도 그렇고 코큐텐, 아까 우리 원장님 좋아하시는 코큐텐 있잖아요. 간의 젖산을 해독해주는 코큐텐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요 글루타치온. 그리고 치옥트산이라고 뒤에 나오는 물질인데요. 비타민 C보다 400배 강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걔의 작용도 얘가 도와준다. 네.
자,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역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우리 원래 모든 세포에 자연적으로 생산되는데 세포의 대사 활동 시에 항산화로 작용한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무력화한다. 이런 강력한 물질이고요. 간의 해독. 우리가 술 먹고 다음날 되게 피로해지거나 또는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거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간을 그런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해독하는 작용이 바로 요 글루타치온이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독소, 이물질, 중금속 등을 제거하거나 체외로 배출하는 해독 과정, 페이즈 2 컨주게이션, 결합해서 배출하는 과정에 바로 작용한다.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 또 얘가 글루타치온이 시스테인, 황 그룹을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자 구조 내에 SH기가 있어서 이 그룹이 독소랑 중금속을 결합하는데 역할을 한다. 흡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원리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물 알고 맞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저도 글루타치온을 좀 시간을 내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제일 중요한 거. 다른 항산화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 C, 비타민 E, 다른 항산화 물질이 기능을 유지하고 재생해서 재활용되고 여러 번 거듭해 사용할 수 있게 얘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너무 좋은 이론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광범위한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몸에 H2O2 이거 과산화수소거든요. 우리 과산화수소 피부에 발라보면 어떻게 되죠? 뽀글뽀글 하얗게 그쵸? 일어나잖아요. 씩 하면서 세균 다 죽이고 세포 막을 죽이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세균이 들어오면 과산화수소를 발라서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가 거기 있는 세균의 막을 터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몸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몸에 이런 콜라겐이나 어떤 이런 세포들을 다 손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에요. 그 과산화수소가. 근데 그거를 글루타치온이 물로 전환을 해요. 깨끗한 물로. 너무 좋은 원리죠. 되게 참 몸의 인체의 신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자, 그리고 산화된 비타민을 환원시켜 준다. 또 이제 색소 침착 억제한다. 아까 얘기 드렸고 광범위한 해독 작용이 있다. 그리고 신경계의 산화 손상 치료 및 예방에도 효과가 된다. 요즘에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적혈구의 기능 유지 및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또 백내장 진행 방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참 여러 가지로 몸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더 연구가 기대되는 그런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신데렐라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원장님? 네, 많이 처방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도 많이 맞기도 합니다. 많이 맞기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뭐 신데렐라 주사가 이름이 되게 신데렐라 해가지고서는 좀 와닿지가 않았는데 네. 그게 이제 치옥두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신데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데렐라가 누덕누덕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쵸? 갑자기 예뻐졌죠. 예, 갑자기 막 어머나 멋진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몸에서 바로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덕누덕해진 혈관, 누덕누덕해진 이런 대사 시스템을 고쳐준다. 확 다 와닿으시죠? 네. 항노화에 확실히 네. 효과가 좋은 네. 그런 주사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뭐 비타민으로서만의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치료제로 승인이 돼 있어요. 당뇨병성 혈관, 당뇨병성 말초 질환에 우리가 치료제로 먹기도 하고 주사로도 치료되는 게 승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당뇨가 심해지시면 환자분들이 손발이 따끔따끔하다. 내가 여기서 장갑 낀 것처럼 내 감각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살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상 감각을 효소를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말초신경병증인데요.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장점은 얘는 지용성과 수용성을 모두 작용하는 범용산화제라서 이 세포 내와 세포 밖에서도 모두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포에 침투해서 작용하는 효과가 있고 특이한 거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 에너지 생산하는 기관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를 개선한다. 그래서 또 그리고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 아까 서로 돕는다 그랬잖아요. 얘는 또 이번에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글루타치온은 치옥두산을 산화된 거를 환원시켜주고 또 치옥두산은 글루타치온을 환원시켜주고 서로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적응증을 갖고 있는 거는 혈당이나 염증에 제일 좀 다시 대사를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수용성, 지용성 항산화제고 하여튼 다른 거에 작용을 도와준다. 원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피부 미백이나 항노화, 피로 회복, 체지방 감소 등을 위한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치옥트산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 알파 리포산이라고 성분명은 그렇거든요. 황을 갖고 있다. 아까도 황 갖고 있었잖아요. 글루타치온이 시스테인에 얘도 황을 갖고 있고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분해되는 과정에 생긴 황 분자와 옥탄산이라고 하는 이런 카프릴살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거라서 서로 걔랑 연관이 있어요. 시스테인이랑 서로 연관을 주고 받는다. 그런데 알파 리포산은 비타민 C나 E의 4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전 사실 이걸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이번에 리뷰하면서 알게 됐네요. 네, 그 약간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게 신데렐라 주사 이러니까 좀 너무 가볍게 평가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뭐 그 와닿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냥 뭔가 좋겠지라는 네. 생각이었는데 그쵸.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그 효과가 뭔지 좀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저도 치료하면서도 사실 이게 뭐 효과가 정말 있을까? 근데 우리 몸은 진짜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정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 안에 세포질 바깥에 지용성과 수용성의 그런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보조인자다. 되게 재밌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또 항산화를 아까 순환시켜서 작용한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에너지 대사 및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신경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포도당 대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당뇨에 또 특화돼서 사용할 수 있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서 당뇨에서 인슐린이 없는 게 아니라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뇨가 약이 잘 안 듣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또 인지 기능 개선 요즘 뭐 지금 활용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긴 한데요. 인지 기능이랑 뭐 초기 치매 환자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데 이런 항산화 물질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마지막입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인데요. 우리 이거 많이 먹어요. 그 감기약에 뮤테란이라는 성분이거든요. 뮤테란이 아세틸시스테인인가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일단 감기약에도 아세틸시스테인이 많이 물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지 저도 몰랐습니다. 네. 역할은 이제 아세틸시스테인이 바로 글루타치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구 물질이다. 아까 시스테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글루탐산이랑 시스테인이랑 또 뭐였죠? 아세틸 뭐였죠? 저도 기억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시스테인이었는데 이 아세틸시스테인이 바로 몸에 전환되면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돕는 전구 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간의 해독 및 보조. 그래서 우리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 가끔 있거든요. 아세트아미노펜을 죽으려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0알 정도 먹어야 죽거든요. 간이 망가져서. 배가 불러가지고 죽겠는데요? 배가 터져서 죽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먹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잘못 먹으면 간이 다 망가져요. 저 타이레놀 너무 진짜 최애하는 약이긴 한데 한 알, 두 알 먹었을 땐 너무 안전하고 좋고 아무 부작용도 없지만 그렇게 100알씩 먹으면 정말 사망하실 수 있는데 간이 망가져서 사망되는 원리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그때 해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아세틸시스테인 정백주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 해독 작용,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뮤콜라이트 가래를 녹이는 작용 때문에 뮤테란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감기약 중에 이 아세틸시스테인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뒤에서 가래를 끊어주는 원리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다. 그리고 아까 글루타민산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아까 황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황기가 들어가면서 가래를
가래에 있는 이 SS 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액을 분해해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잘 배출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좋은 물질이고요. 또 내과에서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 우리 신장이 약하신 분들 CT 찍을 때 조영제 쓰시잖아요. 그거를 해독하는 역할에 씁니다. 신장이 약해서 CT 찍고 싶은데 못 찍는 분들은 먼저 아세틸시스테인 IV를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찍고 다시 아세틸시스테인을 주면서 하이드레이션 수분을 줘서 해독을 시켜서 배출시켜 버리니 끝나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안 올라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내과에서 많이 썼던 약인데 알고 보니 이렇게 좋은 물질이었다. 그러니까 해독 능력을 증진시켜가지고서는 네. 대비를 해주는 역할이네요. 네, 맞아요.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신장 보호에도 효과가 있고, 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얘들이 서로 돕는다. 우리 몸에 이런 그 해독 작용의 시스템, 항산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필요한 물질들이 산화되면서 남을 그런 항산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산화되고 이게 다시 재활성화되는데 서로가 연계되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골고루 이런 것들은 좀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항산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 성분만 챙겨서 먹을 게 아니라 고루고루 여러 가지를 네. 같이 먹어줘야지 네.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맞아. 말씀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주사를 맞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몸이 너무 약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피로가 누적되시거나 또는 해독 항증이 필요한 분은 돌아가면서 맞아보시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원장님 준비한 거 보면서 좀 설명드릴까요? 네. 저도 바로 그러면은 네. 예, 화면 띄워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항산화 성분들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면은 이게 그럼 향상 효과를 낼까? 그리고 어떤 성분이 그런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성분이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죠. 리뷰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제목을 어떤 걸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할까요로 잡아봤어요. 이거 유명한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저희 세대는 다 아는 너무 그쵸, 유명한 그쵸.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피부에 양보했을 때 과연 피부가 정말 먹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홈케어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보면은 팩도 너무 많아요. 너무 뭐 많아요. 꿀팩, 달걀팩, 녹차팩, 머드팩, 커피팩. 저도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 들기름팩. 들기름팩이요. 아 굉장히 보습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과일팩 등등 뭐 여러 가지 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있으면 어떤 그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걸까?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은 피부 가장 겉에서 우리 피부에 나쁜 물질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중요한 게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부의 가장 겉에가 껍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아. 그래서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맞아요. 그 피부가 장벽이 손상된 사람들은 더더 악화되기가 쉬워요. 맞아요. 아토피 있는 분들 갈라지고 나면 세균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 피부가 더 안 좋아져서 딱딱해지는 그런 과정 같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홈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관심도 많아지면서 뭐 집에서 하는 필링이라든지 맞아 필링. 맞아요. 혹은 뭐 그러니까 MTS 롤러 같은 걸 하면서 피부가 세균 굉장히 맞아요. 얇아지고 감염도 생기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이 여드름 치료 하시는데 피부과 원장님이 미치겠다. 이분이 치료가 잘 됐는데 어느 날 피부 자가 필링을 하고 싹 벗겨갖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전 세균 감염이 너무 많이 돼서 와서 치료가 되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일단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감염부터 치료를 해야죠. 그러고 피부 장벽이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심을 좀 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를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습크림 정도 발라주시면서 자기 재생을 좀 도와준다. 피부가 스스로 이제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신경을 꺼주시는 게 맞겠다. 좋은 생각을 얘기네요.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서 가장 겉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거기 살고 있는 균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피부 장벽의 한 층으로 본 이유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균과 뭐 바이러스 진균들이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래요? 장벽을 역할을 하냐면은 텃세를 부려요. 다른 애들이 자라지 못하게?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나쁜 애들이 와가지고서는 번식하지 못하게 걔네들이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이 동물한테 그러니까 아예 그 무균 환경을 조성을 해서 피부에 이런 균들이 전혀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봤대요. 근데 그러니까 면역 기능도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애들이 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씻어내버리는 안 좋은 습관이 항생제도 안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클렌저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 씻어내는 그리고 것도 강한 알칼리성의 비누. 맞아요. 비누 그런 것들이 피부에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 앞에 그 슬라이드에 여드름도 바로 이런 유해균이 증식돼서 좋은 게 없어지고 유해균 증식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부위마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름기가 많은 T존이라든지 등 그런 데서는 이 여드름균인 P 아크네스 뭐 근데 이제는 그 개명이 돼서 C 아크네스 균들이 많이 그러니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러니까 균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을 때 피부에 다른 정상 상징 좋은 균들이 싹 씻겨 나가게 되면은 얘들이 더 증식을 많이 해서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비단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호르몬, 그러니까 사춘기 때 맞아요. 많이 예, 생기잖아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더 생기죠. 맞아요. 그런 환경들이 변하면서 이런 균 분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이렇게 막 그 마이크로 매니징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이제 약간 안 좋은 그 피부 관리 습관, 뭐 클렌저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그런 거를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그 우리가 장에는 유산균을 먹어주잖아요. 얘도 뭐 이렇게 먹거나 바르는 식으로 더 원래대로 좋아지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인데요. 먹는 유산균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피부에 바르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제품들 많이 나와 많아요. 있잖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을 발라준다기보다는 이런 좋은 균들이 더 증식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나 아니면은 이 균들한테서 그러니까 왜 이 균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그 핵심 물질만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발라주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개념이 다 다르군요. 맞아요. 조금 뭐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한테 먹이를 주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약간 얼려가지고 동결건조해서 분쇄한 다음에 좋은 성분만 뽑아낸 거를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피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피부에도 영양물질, 뭐 프리바이오틱스. 그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네. 거는 그러니까 물론 먹는 제품도 이렇게 있지만 네. 피부에 바르는 제품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더 많이 쓰이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성막이죠. 이런 이제 균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약간 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피부는 실제로 바깥쪽이 약산성이에요. 맞아요. 피부를 네. 살짝 핥아보시면은 그런가요? 조금 짭짤하죠. 짭짤하면서 약간 시큼한 맛도 날 그런가요? 건데요. 네. 이게 실제로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산성이어야 하냐면은 조금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지 이런 그 나쁜 균들 증식을 막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피부 각질 세포들이 탈락하는 데 도움을 네. 줍니다. 그래서 나쁜 이제 그 각질들이 너무 쌓이게 되면은 물론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피부가 너무 거칠거칠해지고 그러니까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산성막을 싹 씻겨내려가게 하는 게 사실 클렌징이죠. 그래서 클렌징 후에는 토너 제품을 써주는 게 이런 산성 환경을 그러니까 복구시켜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염기성을 산성으로 좀 중화돼서 좋게 한다, 정상으로 만든다. 그렇죠. 완벽하게 그거를 그러니까 복구시켜 준다기보다는 그 산성 환경 어느 정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화장품에서 강의를 네. 맡으면서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가져온 건데요. 사실 이 9가지 단계 원장님께서는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전혀 안 해요. 뭐 저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저희도 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칼같이 지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두는 게 피부 관리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피부를 열어주는 단계인 뭐 클렌징이나 클렌징 후에는 토너를 네. 통해서 이제 이런 그 피부 흡수를 도와주고 네. 산성막을 복구시켜주는 단계.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링 제품을 통해서 이제 유효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성분들을 발라준 뒤에 그 다음에 피부에 이제 세라마이드나 세라마이드 장벽 껍질. 그렇죠. 네. 장벽을 닫아줄 수 있는 거를 마지막에 발라준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맞아요. 그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이제 장벽인데 피부는 말 그대로 그 이 벽돌 같은 각질 세포들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그 지질막들이 이제 촘촘하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 사이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쉽지 않으니까 피부과에서는 마이크로 니들링이나 이온토포리시스, 소노포리시스 같은 방법을 통해서 침투력을 더 올려줘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모형을 만들어 왔는데 정말 이런 이제 그 벽돌들 사이로 흡수가 되는 구조기 때문에 너무 큰 성분들은 흡수가 안 될 거다라고 유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피부를 통과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과를 못하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예시를 들면은 좀 와닿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PDRN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맞아요. PDRN, PN 이거 연어 DNA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주사로도 많이 이제 네. 맞고 계시는데 이거를 그냥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될까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 주사로 인젝션 많이 하잖아요. 마이크로 니들. 맞아요. 그 마이크로 니들링을 통해서도 네. 많이 흡수시켜줘요. 그래서 콜라겐, 히알루로산, 글루타치온 이런 성분들이 과연 통과를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통과를 하려면은 일단 크기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크기가 크다라고 다 통과를 못하는 건 그쵸, 아니지만 아까 500달톤의 룰. 맞아요. 네. 500달톤 룰이라고 해서 500달톤보다 큰 이제 성분들은 통과가 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크게 작아도 이게 너무 물이랑 친하면은 기름막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극성이랑 전하. 극성은 이 그 분자 구조가 말 그대로 꺾여 있어서 부메랑처럼 그 막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하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다가 어디 붙어버려서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DRN, 콜라겐, 히알루론산은 물리적으로 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질층을 통과를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랑 뭐 녹차팩을 예시로 들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EGCG라는 성분은 크기는 통과를 할 수 있지만 극성과 그냥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통과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피부 겉표면에서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방벽 역할을 해서 보습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르고 나면 그런데 저는 글루타치온 발랐는데 좋더라. 좋았다. 나는 히알루론산 발랐는데 좋았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약간 그 보습 효과를 누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 가장 겉표면에서 이런 항산화나 진정작용을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그러면은 장벽을 통과를 하는지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네. 비타민 C 맞아요. 비타민 C 많이 바르죠. 비타민 C 화장품. 맞아요. 그런데 다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비타민 C 유도체 중에서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낸 성분들이 통과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E나 페룰산,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이제 그 미백 제품으로 맞아요. 많이 쓰이죠. 쓰죠.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카페인이 통과를 잘합니다. 커피? 그래서 커피팩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있는 이제 항산화 치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카페인 도포제로 따로 나와 있는 물질 있나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렇게 의료적으로 나와 있는 물질이 있다고는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구된 바에 따르면은 카페인은 분자량도 작고 그 다음에 지용성에 무전하기 때문에 진피까지 침투가 잘 됩니다. 그럼 넣으면 어떤 작용이 좋을까요? 얘네들은 항사제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게 그 피부 노화의 주범인 콜라겐 엘라스틴 분해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탈모 샴푸에 커피 맞아요. 샴푸. 맞아요. 저도 커피 샴푸를 네. 봤을 때는 처음에 네. 저게 뭘까 했는데 근데 이게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미녹시딜이나 그런 그러니까 탈모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카페인 샴푸는 보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런 항산화 효과를 그럼 기대할 수 있는 팩은 결론적으로는 카페인 팩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이제 뭐 과일 팩이라든가 아니면 녹차 팩은 물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통과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너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강의 되게 재밌네요. 이 카페인 그럼 뭐 이렇게 어떻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면 커피를 좀 이렇게 뭐 원두를 갈아서 할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커피팩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커피를 갈아가지고 그래요? 그걸 각종 이제 다른 성분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얼굴 아, 붙이는 팩을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시도를 해보진 않아서 저희가 시간 될 때 한번 오늘 레시피를 해봐야겠네. 공유해보면 다음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좀 몇 개 받을까요? 자,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 주사가 궁금해서 맞아보려고 하는데 효과가 짧다라는 얘기가 있으시다. 네, 맞습니다. 이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은 산화되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껍질을 씌워서 수액을 맞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오래된 거 말고 프레시한 거 냉장 보관해서 넣어 있는 그 팩이 밀폐되어 있는 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열어놓으면 산화됩니다. 그래서 산화되기 전에 빨리 맞는 게 중요하고 글루타치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산화될 수 있어요. 맞다가 산화될 수 있거든요. 이미 넣어서 이 믹스했는데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거는 한 10cc 정도 주사기에 해서 정맥으로 바로 넣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좀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껍데기를 씌운 리포좀화한 제품들도 많이 그쵸, 나와 그쵸. 있는 걸로 예, 알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또 챙겨서 드시면은 조금 더 효과를 길게 보실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리포좀화된 비타민 C가 있어요. 경구 제품으로. 그게 흡수도 잘 되고 소화기 부작용도 되게 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항산화 관리를 하면 기미나 색소에 도움 되죠? 그럼요. 네. 물론 근데 기미라는 질환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 질환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냥 항산화 효과를 하면은 기미가 좋아지냐 치료되냐 그런 거는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약간 색소 침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C 도포하면 색소 침착에 도움 되는 거예요. 비타민 C를 사실 저는 경구 섭취를 해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피부에 발라주는 제품으로 이제 그렇게 항산화 치료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먹어주는 그러니까 내과적인 방법 안에서 주사로 이렇게 맞거나. 안에서 넣어주는 방법이 훨씬 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미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되게 심해지고 겨울이면 살짝 좋아졌다가 다시 여름 되면 나오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활동량이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겨울보다는 여름에 밖에 맞아요. 나가 있는 시간이 네. 더 많으니까 그런 때는 무조건 선크림. 요즘에 선스틱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요즘에 근데 관리해주시면 대세가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보다 생얼로 화장 안 하고 나갔는데 피부가 좋은 게 약간 찐맹이다. 요즘은 이런 또 개념이 있거든요. 화장을 많이 안 하고 생얼로 나갔는데 피부가 좋아. 이게 부의 상징이야. 이런 게 있어요. 뭐 모두가 근데 그거는 뭐 고대 시절부터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피부 화장으로 가리지 말고 이 레이저나 이런 방법으로 좀 뭐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김이? 그럼요. 기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가 제일 중요한 질환인데요. 네. 피코레이저나 아니면은 피코레이저? 피코레이저나 아니면 뭐 치료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같은 걸로 색소들을 깨가지고서는 다시 재흡수시켜주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미는 만성염증으로 보는 게 또 맞기 때문에 그쪽이 악화되지 않도록 너무 네. 공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또 그래요?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김이 잘못 건드리면 더 심해진다. 그게 바로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극을 주면. 맞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겉에 깔려 있는 색소들을 쫙 빼낼 수는 있어도 네. 그러면 몸이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미가 더 그러니까 크게 올라올 맞아요. 수가 있어요. 그 바르는 것도 있잖아요. 비타민 A 유도체 그것도 기미에 좋다고 하잖아요. 비타민 A 유도체 뭐 레티노이드 크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예. 문제는 그게 광과민성을 일으킬 수가 저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시면 절대 안 되고 네. 피부가 오히려 거기가 껍질이 얇아지면서 더 아까 생겨요. 말했던 장벽이 네. 악화되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네. 이제 또 기미 더 올라올 수 올라오더라고요. 있으니까. 다음에. 잠깐 벗겨졌다가 다음에 더 심해졌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미는. 네. 자,
하여튼 집에서 할 수 있는 항산화 관리법. 항산화 관리법. 집에서 할 수 있는 항산화 관리법은 사실 건강 관리랑 그 일맥상통한 점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일단은 혈당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은 맞아요. 거기서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비타민이나 아니면 글루타치온을 먹으면서 네. 항산화 효과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럴 환경을 미리 차단하고 관리해 주는 게 더 혈당 중요하다고 생각을 스파이크 해요. 주의. 혈당 스파이크 탄수화물 중독이랑 관련이잖아요. 저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노력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탄수화물. 근데 약간 유의미하게 네. 뭐 라면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뷔페를 갔다 오면 네. 피부에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몸에서 우리가 먹어주는 게 네. 즉각적으로 이제 네. 반응이 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항산화 관리법은 네. 식습관부터 네. 교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제일 간편하고 네. 그리고 효과 있는 방법이겠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당뇨가 이제 있어요. 진단이 됐어요. 초기예요. 근데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잖아요. 이거 안 되죠. 그죠? 네, 동시에 탄식이 네네.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질환 관리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약간 그 방금 말씀은 운동 한 번 하면 이거 평생 해야 하잖아요. 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혈당 모든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럼요. 노화의 방지의 키 팩터다. 네. 주범입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또 너무 우리 원장님이랑 저랑 또 만나서 이렇게 항산화에 대해서 리뷰해보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점 좀 느끼셨는데 이 강의 준비하시면서. 저는 일단은 그 내과적으로 오늘 신데렐라주가 굉장히 이제 와닿았던 것 같아요. 400배 강한 거? 네, 그럼요. 그러면서 혈관도 개선이 된다고 네. 하니까 저도 주기적으로 좀 맞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요.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병원에 주사 너무 많은데 다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맞거든요. 근데 꼭 시간 내서 주말에는 맞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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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분들한테도 이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신다면 집에서라도 원장님 말씀하신 팩이나 또는 이런 수분 섭취, 그 다음에 또 비타민 섭취를 통해서 관리하셔서 항상 건강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무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날씨가 추워진 만큼 다들 이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항산화 관리법을 실천을 하시면은 네. 그 감기나 아니면 면역 쪽에도 훨씬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